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장 끝나고 나서 6시 지나서 두산그룹에서 정말 역대급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공시가 떴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인수, 합병, 분할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이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지금 역대급 공시고요. 현재 촬영 시간 7월 11일 오후 10시입니다. 제가 6시 한 7시쯤 공시 확인하고 자료 조금 천천히 만들고 이제서야 영상 찍고 있고요. 지금 찍는 이 영상은 아마 내일 12일 오후 저녁 때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났었던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일 9시부터 3시 반 시장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두산 각 계열사들의 시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조차도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포인트에 포커스해서 반응을 할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엇이고 이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정리를 드리고 그 구조에서 어떤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왜 이런 구조를 선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주주 여러분들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재연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전환사채가 됐든 유상증자가 됐든 그런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 영상은 난이도 차원에서는 특히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계열사,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산 계열사들을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도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시그널,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7월 11일자만 해도 공시가 10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읽은 게 회사 분할 합병 결정, 벌써부터 말이 어려워요. 근데 여기다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2개가 뜨고요. 감자 결정이 하나가 뜨고요. 주식 교환 이전 결정이 떠요. 이게 지금 하나만 봐도 충분히 어렵고 하나만 봐도 수강생분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막 5개, 6개, 10개까지 뜨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운 공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 볼 거예요. 지금 두산 큐벡스라고 하는 회사가 매각이 될 예정인데요. 이거 찾아가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매각이 되냐 보니까 주식회사 두산그룹의 맨 위에 있는 지주회사 있죠. 주식회사 두산한테 매각이 될 거더라고요. 두산 큐벡스는 기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100% 자회사였는데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이거를 똑 떼어다가 위에 있는 모회사 주식회사 두산한테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기 자본 대비 넘겨지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분할합병 결정이라고 해서 제가 캡처를 하나씩 따와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천천히 따라오실게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된 경과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공시를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위에 보실게요. 분할합병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에서 투자 사업부문, 요거를 분할할 거예요. 이거 밑에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인적 분할할 겁니다. 그리고 운적 분할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시키는 방식의 분할 합병이에요. 즉 에너빌리티를 옆으로 쪼갤 거예요. 인적 분할로. 그리고 쪼갠 거 중에서 하나를 로보틱스가 먹게 둘 겁니다. 그래서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분할 합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투자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시키고, 이건 위에랑 똑같죠. 그리고 원래 남아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는 존속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감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감자가 나오는 거야. 감자는 포테이토가 아니에요. 자,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옆으로 저희가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 한 줄을 몇 대 몇으로 쪼개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인적 분할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내 몸의 일부를 떨어줘야 됩니다. 그 주식에서 일부를 떨어줘야 돼. 그걸 얼마나 떼어낼 거냐면 24.7%를 떼어낼 겁니다. 그러면 한 76.3% 정도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한 개의 주식을 원래 남아있는 에너빌리티에 대가는
76% 정도를 남겨두고 새로 분할 신설이라 그래요. 새로 찢어져서 나오는 회사는 24.7%를 떼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로보틱스랑 합병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신주를 발행하게 되죠. 그럼 그 신주를 얼마나 발행할 거냐 보면 자 여기 읽어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는 주주한테 걔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김영식 보통 주식 요거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주식 한 주당 얼마 줄 거예요? 0.03주의 로보틱스 주식을 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주당 0.03주라고 하는 게 뭐냐? 에너빌리티 주식 한 주를 내가 갖고 있으면 합병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0.03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분할 비율이 뭔가 쎄합니다. 그러면서 분할 비율을 왜 그 합병 비율이 이렇게 주식 교환 비율이 이렇게 잡혔는지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번만 더 체크하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28일 전 기준으로 주주여야 이 모든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8일 기준으로 주주가 아니시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놓고 앞으로 지배구조 어떻게 개편할 거냐면요. 자, 로보틱스 주식회사가 두산밥켓 주식회사의 완전 모회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여기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밑에 그림 그리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놓고 두산밥켓 주식회사는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돼서 상폐가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두산밥켓 되게 주식시장에서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자진 상장 폐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보틱스 쪽에 가서 주식 교환 이전 결정 공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자, 교환일 기준으로 두산밥켓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두산밥켓 주식을요. 로보틱스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줘야 되죠. 그 대가로 뭘 줄 거냐면 두산밥켓 보통 주식 한 주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두산밥켓 주주였다면 한 주 가지고 있었다. 그럼 로보틱스 0.63주 받아가는 거고요. 뭐 두 주 가지고 있었다. 뭐 1.26주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교환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밥켓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이 교환 비율에 맞춰서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뀌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꼭 봐야 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려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려야 돼요. 자, 두산그룹의 지금 지배구조를 그려드렸습니다. 맨 위에 주식회사 두산이 있고요. 요 퍼센티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CB, BW 이런 거 다 고려 안 하고 그냥 표면적이고만 숫자를 넣은 거라서 주식회사 두산이 에너빌리티를 30% 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이 로보틱스를 68% 들고 있는 압도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두산이 테스나를 여기 이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하는 쪽이죠. 30%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빌리티 밑으로 밥캣이라고 하는 상장회사 46% 들고 있고요. 퓨얼셀도 상상회사죠. 한 35% 정도 가지고 있고 원래 큐벡스 100% 자회사로 들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에너빌리티를 양옆으로 찢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에너빌리티 존속, 에너빌리티 분할되어 있죠. 인적 분할하게 되면 두산이 여기도 30, 저기도 30 갖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에너빌리티의 나머지 주주들 70%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도 70, 70 이렇게 각자 지분율만큼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할하는 여기가 투자 사업 부문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밑에다가 뭘 딸려줄 거냐면 두산 밥캣을 딸려 보낼 거예요. 퓨얼셀은 존속법인에 남기고요. 두산 밥캣을 에너빌리티로 따로 떼어서 여기 밑으로 46% 그대로 찢어서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얘한테 먹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에너빌리티를 먹는 거예요. 자, 얘가 얘 먹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얘를 먹는 겁니다. 로보틱스가 분할된 신설, 그러니까 두산 밥캣 주식 말밖에 없는 페이퍼 컴퍼니, 껍데기 컴퍼니를 꿀꺽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산 밥캣의 나머지 54%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야, 내가 로보틱스 주식 줄 테니까 너네들은 두산밥캣 주식 54% 갖고 와 하면서 포괄적으로 주식 교환을 그냥 수합을 강제로 확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분율이 두산 밑에 에너빌리티 밑에 퓨얼셀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바뀌죠. 두산 밑에 로보틱스가 있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을 했기 때문에 두산이 로보틱스 들고 있는 지분율을 조금 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뉴스 기사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로보틱스 밑에 밥캣이 100% 자회사가 되는데 100% 자회사로 만든다면 얘 상폐시켜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큐벡스는 여기 밑으로 붙는 거고 두산 테스나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지배구조가 바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퓨얼셀도 있었고 밥캣도 있었고 큐벡스도 있었고 되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에너빌리티 밑에 퓨얼셀이라고 해서 약간 에너지 연료 약간 요런 쪽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로보틱스 기계잖아요. 쉽게 말하면 밥캣도 건설 기계죠. 그러니까 기계류 여기다가 넣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고요. 여기는 그냥 뭐 보니까 골프장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외고 이렇게 지배 구조를 적어도 명목하에서는 깔끔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분할 합병 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위에 보시면 로보틱스 대 에너빌리티 주식을 1대 0.03의 비율로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로보틱스 한 주의 가치는 에너빌리티 0.03주의 가치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느냐 보니까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의 합병 가액이라고 하면은 합병하는 시점에 두 회사가 합병할 때 A, B가 합병을 할 때요. A의 가치와 B의 가치를 둘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당 얼마 해서 합칠 거잖아요. 자, 로보틱스는 상장회사예요. 그러니까 상장회사는 거의 그냥 기준 주가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그냥 법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병 가액 기준 시가대로 8만 114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한 주당 가치는 8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거 분할되는 회사니까 기존 에너빌리티 말고요. 신설 부문이죠. 신설 부문. 네, 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신설 부문의 가액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지금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본질 가치라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본질 가치로 산정하시면 나와 있죠. 자,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건데 지금 신설 부문은 분할이 돼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기존의 에너빌리티는 상장 회사가 맞아요. 근데 신설된 애는요. 분할 재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비상장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은 주가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 모든 전말이 다 드러나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비상장 회사는 주가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누군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회계법원에 이제 감정을 받아서 평가를 할 건데 그 평가를 받을 때 본질 가치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나중에 로보틱스랑 에너빌리티 신설 부문이랑 합병하는 거잖아요. 그럼 로보틱스는 상장이고 신설 부문은 비상장이란 말이죠. 그럼 상장, 비상장 합병할 때는 비상장 법인의 가치를 본질가치법이라는 걸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 1.5의 비율, 그러니까 2대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0대 6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가치 계산하니까 이만큼, 수익가치 계산하니까 요만큼, 그래서 합병가액 1대 1.5로 합하니까 1221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설 부문에 지금 뭐만 딱 들어가 있냐면 밥캣 주식 40 몇 %만 딱 들어가 있다고요. 걔의 가치가 이게 여기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한 주당 1200원으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밑에 산출 결과하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칠 때 로보틱스 보통주와 이제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보통주 간 합병 비율이 1대 0.03주 하면서 분할 비율 곱하기 합병 비율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분할법인 한 주당 가치는 본질가치법에 의해서 10,000원 정도라고 나와 있었어요. 로보틱스의 한 주당 가치는 시가에 따라서 8만 원 정도래요. 그럼 얘네 둘을 당장 비교하면 1대 0.1276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가치가. 근데 분할법인의 한 주당 가치가 나오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존속기업 대 분할, 아까 감자 비율 막 24.7%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자, 요거요. 에너빌리티 한 주를요. 존속의 0.75, 분할의 0.25, 반올림 할게요. 0.25 정도로 나누고 그 분할된 거에 0.1276대 1로 합치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에너빌리티 한 주는 일단 잘라져 나와줘야 돼요. 그게 0.2474로 잘라져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랑 합병하는 합병 비율을 1276을 곱해주면 0.03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 0.03배라고 하는 합병 비율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약간 찜찜한 거를 일단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찜찜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1대 0.03이라고 하는 교환 비율이 사실은 둘 다 상장 회사거든요. 로보틱스랑 밥캣이랑 사실상 합쳐지는 건데 요거 둘 다 사실은 상장 회사라서 가치가 꽤 있는 회사들이에요. 막 몇 조 단위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로보틱스 한 주당 분할법인이 사실상 두산 밥캣인데 이거 주식을 0.03주로 준다고 약간 깨림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안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장점을 쓰려니까 약간 두산그룹의 편을 조금은 들어드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드리는 거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갈게요. 지금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도 있고 퓨얼셀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에너빌리티 밑에 상장 회사가 두 개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너빌리티의 가치에
상장회사 두 개, 퓨얼셀과 밥캣의 가치가 조금 디스카운트가 돼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밥캣이라고 하는 애가 빠지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상장 폐지 보낼 거라며요. 적어도 밥캣이 에너빌리티 밑에서 빠지니까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퍼센티지가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에너빌리티한테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부별로 성격대로 조금 예쁘게 찢어주는 느낌은 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거 굳이 따지자면 장점이라고 우리가 봐주자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우리가 좋게 봐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밥캣의 주가가 좀 이따 단점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싸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빌리티 밑에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고 쳤어도 밥캣의 가치가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그게 그냥 휙 빼앗기는 느낌이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정도가 강하냐, 아니면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의 사업 가치가 빠지는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에너빌리티 주가는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내린다에 조금 베팅을 걸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촬영일자 기준으로는 미지수고,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서 조금 어떻게 내일 시장이 반응할지 내일 제가 영상 업로드가 되면서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나쁜 점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에너빌리티가 보유했던 밥캣 주식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보틱스가 너무 싸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에너빌리티에서 분할 신설되는 법인 밑에는 사실상 밥캣의 지분 한 4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밥캣이 상장 회사라서 밥캣의 오늘 종가가 7월 11일자 종가가 52,000원 정도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분할 신설 법인은 껍데기고 그 밑에 밥캣의 지분이 한 40%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그냥 통밥으로 계산해 볼게요. 밥캣 종가 5만 원에 40%에 해당하는 게 분할 찢어져서 나온 분할 실선 법인 한 주의 가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에다가 40% 곱해 보세요.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근데 시가 기준으로 2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로보틱스가 분할되는 신설 법인의 가치가 본질 가치법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 10,000원 정도의 계산이 됐었어요. 그러면 에너빌리티가 보였던 밥캣 주식을 로보틱스가 사실상 절반 가격에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본질가치법으로 가져가서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로보틱스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로보틱스 재무제표는 안 봤지만 로보틱스가 돈이 많다라고 하면 그냥 에너빌리티가 들고 있는 밥캣 주식을 그냥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올 때는 시가로 사와야 되잖아요. 한 주당 5만 원을 주고 사와야 된다고요. 근데 얘를 잘라놓고, 에너빌리티를 잘라놓고 밥캣 위에 하나 있는 거를 페이퍼 컴퍼니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비상장이니까 본질가치법으로 가져가게 되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수익 가치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되게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리고 수익 가치도 굉장히 눌러놨을 거고,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한 주당 10,000원의 가치밖에 안 나왔었던 거죠. 아무리 계산을 퉁쳐도 밥캣 종가 5만 원 대비 40% 정도 때리면 한 2만 원 정도의 가치는 최소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2만 원짜리에 가져가야 됐었던 거를 본질가치법으로 인해서 한 주당 10,000원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밥캣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딱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심각한 건 지금 밥캣의 기존 주주들 입장이에요. 자, 밥캣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시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밥캣 한 주당 로보틱스 주식을 0.63개 정도 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밥캣 주식을 한 주 들고 있으면 한 주당 로보틱스 주식 0.63개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밥캣을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점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지금 밥캣이 물론 회사마다 성장성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때려볼게요. 밥캣이 지금 PE 레이시오가 4포드하고 현재하고 비교하면 대충 5배, 6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죠. 제가 지금 밥캣을 분석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숫자를 읊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로보틱스는 굉장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 꿈을 머금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아직까지 이익 안 나요. 계속해서 적잖아요. 그래서 포워드 퍼 기준으로 200배더라고요. 그럼 밥캣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약간 이런 거죠. 건설 경기, 지금 밥캣 주식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싸. 근데 나중에 뭐 글로벌 건설 경기가 돌아왔을 때 밥캣이 조금 실적이 올라가면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을 텐데 갑자기 야, 밥캣 주식 내놔. 로보틱스 주식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나는 애써 계산하고 공부해가지고 저평가된 밥캣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빼앗기고 이익도 안 나고 포워드 퍼 200배 나와 있는 로보틱스 주식 받아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최악이죠. 그래서 밥캣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더러운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명목을 잘 내세우기는 했지만 앞에서 보시면 두산이 에너빌리티를 30% 들고 있고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을 46%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환하게 되면 뭐가 돼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산이 로보틱스를 42% 여전히 절대적인 최대 주주, 그리고 밥캣이라고 하는 나름 알짜배기 사업부가 로보틱스 밑에 상패가 돼가지고 완전 자회사로 들어가면 밥캣을 그냥 거의 공짜로 먹어치운 거죠. 사실상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엄청나게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시장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누가 머리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머리 잘 썼다, 참 연구 대상이다 하면서 저는 연구를 하지만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나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분할 합병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가 터졌을 때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잡아야 돼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 줄여서 주매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분할 합병 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그 주주들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반대하는 주주들은 8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에너빌리티는 2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받아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할 합병이 나 도저히 막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네랑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요 가격에,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요 가격에 여러분들의 주식을 회사한테 팔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절차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이라는 걸 받아요. 이게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에 이거 반대의사 통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주매청 행사할 수 없어요. 자, 내가 반대의사 통지 기간에 깜빡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주매청 행사하고 싶어. 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게 있다, 그럼 반대이사 통지 기간에 일단 반대이사 통지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요거를 행사할지 말지. 예를 들면 그냥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보다 만약에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시장에서 팔고 나가면 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충격받아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 버리면 그냥 주매청을 던지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매청의 가격은 보장을 해준다는 상황이니까 운용론적 관점에서는 그런 거 꼭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자산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을 맺겠습니다. 이게 좀 영상이 길어지고 저도 약간 흥분한 감이 있는데, 저는 사실 기업의 전략자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지금 한국 시장이 나아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멀고, 우리가 이제 뭐 밸류업이다, 뭐 주주 환원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배구조도 막 붙였다 뗐다 하면서 옛날에는 주주들이 못 알아들었죠. 공시 자체도 확인을 안 했고, 공시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온전히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는 저 같은 애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마 내일부터 블로그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그렇고 이거 해석하는 영상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로 이런 구조를 짰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히 이런 것들을 참 철면피를 깔고 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이었고 기업 시장이었는데,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참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회사 앞에 찾아가서 피켓 시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주주라면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갔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피켓 시위하고 아무것도 못 얻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오케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차익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현명하게 고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